저는 오래도록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아 왔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 손이 비어 있을 때보다 쥐고 있을 때 더 떨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평온해질 수 있다고. 그러나 제 눈에 비친 인간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는 불안에 시달리고 이룬 후에는 지루함에 잠식되는 존재였습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결코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은 오히려 마음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명령처럼 작동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그 마음은 공허해질 것인가, 아니면 비로소 고요해질 것인가? 이 이야기는 행복을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서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이야기이며 마음이 스스로에게 요구하던 수많은 조건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욕망이 멈춘 자리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곳에는 더 이상 다그치는 소리도 재촉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평온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이제 마음이 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지, 그 요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머무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무언가 빠진 것은 아닌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의 결과도 습관의 산물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의지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의지는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고 멈추지 말라고, 지금은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삶이 움직인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고. 욕망은 목적을 주는 동시에 마음을 현재로부터 끌어냅니다. 지금 이 상태는 불완전하다는 전제가 깔리고 마음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은 늘 임시적인 것이 됩니다. 욕망은 강렬할수록 선명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제거하려 하고 제거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쉬는 순간은 오직 욕망이 잠시 잊힐 때뿐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달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은 조용해지기보다 오히려 허전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지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움직임 그 자체를 지속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욕망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음 욕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마음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그러나 저는 수없이 같은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기대, 긴장, 잠깐의 안도, 지루함, 또 다른 기대.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고 조용한 상태를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요구하는 상태 그 자체에 길들여진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욕망을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평온은 욕망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에서 저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남기고 싶습니다. 마음이 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여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생겨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희망이기 이전에 이미 고통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입니다.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더 낫다고 여기고 현재를 그보다 낮은 자리로 밀어내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마음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마음은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이 의식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사소한 변화에도 흔들리게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욕망을 품은 뒤 이상할 정도로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안해하고 작은 장애에도 크게 실망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이미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마음을 현재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남습니다. 이루어진 뒤에나. 그러나 그 장면은 아직 실제하지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묶어두는 동안 현재는 공백처럼 흘러갑니다. 이 공백이 바로 고통의 본질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만 먼저 지쳐버리는 상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력하는 과정도 의미 있다고.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욕망에 붙잡힌 노력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더 쉽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마음을 조건부로 만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아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는 식입니다. 이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다고. 이 선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고통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문제이고 운이 나쁘며 무언가가 방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고통의 상당 부분은 이미 원하는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아직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마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욕망은 고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모든 욕망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의 크기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느끼되 그 욕망이 마음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 미묘한 차이가 평온으로 향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고 그 간절함은 어느 정도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루어진 뒤를 오래도록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늘 비슷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느려지며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짧은 안도의 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곧 마음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바라던 것이 없다는 사실이 안도보다는 허전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목적을 잃은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히 다음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은 평온과 닮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평온은 욕망이 약해진 상태이고 지루함은 욕망이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채워진 뒤의 공허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명확했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은 늘 스스로를 끌고 갈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가 사라지면 마음은 텅 빈 공간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허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나아진 상태를 상상하며 다시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전의 고통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공허를 실패로 착각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마음이 허약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공허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 잠시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공허 그 자체가 아니라 공허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공허를 즉시 채워야 할 결핍으로 보면 마음은 다시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공허를 그대로 두고 바라보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는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마음이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지나가면 마음은 점차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 저는 이 상태를 평온으로 가기 직전의 문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채워진 뒤의 공허는 다시 욕망으로 달려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욕망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극단을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며 삶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려놓음은 그와 같은 단절이 아닙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욕망과 동일시하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떠오를 때 그 바람을 곧바로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 말 속에는 미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욕망이 곧 나의 본질이며 그 욕망을 따르지 않으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마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 욕망 역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할 때 생깁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연습은 욕망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욕망, 나쁜 욕망으로 나누지 않고 그저 지금 이런 바람이 일어났구나 하고 조용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이 인식만으로도 욕망의 힘은 이미 약해집니다. 두 번째 연습은 욕망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욕망과 행동 사이에 잠시의 간격을 두는 것. 그 간격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 간격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욕망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대부분의 욕망은 스스로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조용한 감각이 남습니다. 그 감각은 기쁨도 아니고 성취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담담함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는 긴장도 없고 초조함도 없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방식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일입니다. 여전히 보고, 느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압박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스스로에게 훨씬 관대해집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관대함이야말로 평온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은 마음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무언가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저는 이 장에서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마음은 서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조용한 곳을 향한 이동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바라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명령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그저 멀리서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는 처음에는 매우 낯섭니다. 그동안 마음은 늘 무엇인가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자신을 밀어붙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잠잠해지면 마음은 잠시 방향을 잃은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무기력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판단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은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지만 지금 이 상태는 마음이 쉬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견주지 않고 부족함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받아들임 속에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됩니다. 기쁨이 크게 솟구치지도 않고 슬픔이 깊게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낮아지고 마음의 표면은 잔잔해집니다. 이 평온은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언제나 조건을 달고 찾아오지만 이 평온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되어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저는 이 상태를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온은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운 마음의 성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시간은 흐르며 생각은 떠오릅니다. 다만 그 모든 것 위에 얹혀있던 과도한 긴장이 사라질 뿐입니다. 이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미래를 끌어당기지도 않고 과거를 후회로 붙잡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굳이 다른 모습이어야 할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이 평온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 속에서 마음은 가장 덜 아픕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이 평온은 삶을 더 밝게 만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삶을 덜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그래서 평온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는 오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평온이 어떤 밝은 감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대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젓고 싶습니다. 평온은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정의 고조를 동반하지만 평온은 오히려 감정의 과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온은 눈부시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평온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남는 상태입니다. 그 사라진 것은 다름 아닌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욕망과 함께 나타납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미래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 이 생각들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마음은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 또한 고통의 한 형태입니다. 반면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 마음은 훨씬 현실적인 기준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덜 아프면 충분하고 오늘이 어제보다 덜 괴로우면 그것으로 이미 나아간 것입니다. 이 기준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숨을 쉽니다. 대단한 성취도, 확실한 답도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평온을 삶의 최종 목적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닥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곳을 바라보아도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고통이 줄어든 자리에 무언가 대단한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조용해도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온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 가능성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충분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더 얻으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 온 마음에게 잠시 멈춰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욕망은 앞으로도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욕망에 매번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멈춘 자리에는 화려한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인 동반자입니다. 저는 이 조용함을 인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바라본 욕망이 멈춘 순간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에 철학 서사를 마칩니다.